이제 모네 그 그림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조금 이 텀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복습하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모네가 굉장히 잘 나갔다 그랬었잖아요. 모네 뭐 루앙대성당 뭐 왜 건초더미 이런 작품 연작을 제작을 하면서 가난했던 모네가 굉장히 부자가 되죠. 부자가 돼서 지베르니 공원이라는 굉장히 자기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호수도 만들고 나무와 숲도 만들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걸작인 모네의 수련이 탄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참 잘 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악재가 겹쳤다 그랬죠. 세 가지의 악재가 겹쳤다고 했었어요. 혹시 그거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어떤 악재였죠? 하는 기억하겠는데 백내장이 생겼다고. 그렇죠. 백내장 또 하나. 백내장.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 그것만 예. 기억이 돼.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완전히 뭐 나라가 풍파됐었고 풍지박산됐었고 그다음에 아내와 아들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게 백내장. 예, 백내장은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점점점 눈이 실명해 가는 그런 그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대작이나 걸작들이 탄생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모네의 수련은 사실 그런 어떤 화가로서는 눈이 안 보이면 치명적인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본인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렸다라는 거. 이제 그것만 다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모네의 수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그리셨는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그냥 제 진도에 맞춰서 갈게요. 지금 한 3분의 2는 다 그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하다 보면 어디를 내가 더 해야 될지 나중에 막막해져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아래 완성하고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의미는 100%다 완성은 아니에요. 한 3분의 2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실 때는. 요 정도 그렸다가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내려오셔도 되고요. 거꾸로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한 번씩 다 손을 대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더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유롭게 한번 칠해보는 걸로 할게요. 조금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어두운 부분은 그러니까 붓터치를 이렇게 칠하지 마시고 끊어서 칠해줘요. 아까 이렇게 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요 수련의 이 밑에를 어둡게 하신다고 이렇게 쭉 길게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크릴 물감은 굳이 막 물에 헹궈서 다른 색을 칠할 때 물에 헹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걸레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닦아내시고 다른 컬러를 묻혀서 칠하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도 꼭 여기 있는 모네 그 보내드린 그 작품의 컬러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조금 더 라이트하고 밝고 좀 경쾌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아주 그냥 진한 컬러 쓰셔도 돼요. 그리고 캔버스 위에서 물감이 섞이는 것도 괜찮고요. 팔렛 위에서 물감을 섞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진한 색을 칠했다가 갑자기 노란색을 칠하고 싶은데 물감을
붓을 안 빨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물에 헹궈서 붓을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걸레에다가 물기를 없앤 후에 그 다음에 옐로우로 들어가셔야 돼요. 물의 터치는 세로선으로 해야 물결이 느낌이 나겠죠. 그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로도 너무 촘촘하게 같은 색깔로 메꾸지 마시고요. 이 바탕에 우리가 칠한 컬러가 있잖아요. 그 컬러가 보이도록 칸을 비워가면서 칠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밑에 있는 컬러와 지금 위에 칠한 컬러가 같이 보이면서 더 풍요로운 느낌이 나요. 아크릴은 워낙 잘 발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두운 걸 칠하고 그 위에 밝은 걸 칠해도 마른 후에 칠하면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언제 붓을 띄느냐가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 스치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을 띄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칠하면 칠할수록 스케치북이 뚫어져요. 워낙 물기에 의해서. 하지만 아크릴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망치시면 그 위에 마른 다음에 다시 칠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크릴의 장점이죠. 가로선도 있지만 약간은, 그러니까 세로선도 계속 그리시지만 간혹 가다가 또 가로로 터치를 좀 해주시면 아까 피드백 해드린 그림 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동그랗게 진하게 라인을 만드셨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피해 주시란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이 그림자를 한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띠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조금 뭉쳐 보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니까 예, 중간중간에 좀 맞네요. 중간중간에 이거를 이렇게 끊어 주시란 얘기예요. 아까 드린 말씀이. 제가 좀 밝게 잘 보이시라고 좀 밝게 했는데, 예, 그죠? 예, 그래야 좀 자연스럽죠. 물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물 자체의 어떤 기류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고정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조금은 짧은 선으로 가로와 세로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칠하니까 이 바탕에 있는 색깔도 같이 보이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감의 컬러가 색깔이 있는 것도 물론 좋겠죠. 좋지만 사실 기본색만 가지고도 섞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감이 지금 네. 칠하는 색깔이 짙은 네. 건데 네네. 뭐하고 섞은 거예요? 지금 파랑색 있잖아요. 만약에 너무 진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파랑하고 빨강하고 검정을 조금만 섞으세요. 검정을 조금만. 아, 예. 그러니까 검정을 너무 많이 섞으면 칙칙한 색깔이 나오고 검정을 조금만 섞으면은 좀 진한 파랑이 나오는데 그 파랑에 빨간색을 또 조금만 섞으세요. 그래서 이 그 수련 사이사이에다가 그러니까 동그랗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만 수련과 수련 사이에 그 사이가 공간이 있겠죠. 그런 공간만 지금 살짝살짝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컬러 있으시면 다른 컬러 짜셔서 하시면은 더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컬러 말고라도. 저도 지금 이 모네 수련과 똑같은 컬러로 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비슷한 유료 섞었지만 그다음에는 제가 그냥 원하는 좀 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하시다가 나 여기 다른 색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 그럼 하셔도 돼요. 망쳐도 된다 그랬어요. 다시 위에 덮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겁내하지 마시고 이번에 목표는 과감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어? 그래야지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셔야지 나중에 어떤 뭐 그대로 다른 작품을 보고 카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를 보고 한다거나 했을 때 내가 다양한 기법과 도구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 지금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사실 어떤 풍경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물을 그린다거나 그랬을 때 나만의 색깔로 그리는 게 중요한 거지 똑같이 보고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보고 베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똑같이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종의 목표는 그게 아니죠. 내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로로도 하지만 가로로도 한 번씩 해 주세요.
너무 빡빡하면 물을 조금씩 섞어서 하시고요. 조금 물을 섞어서 하시면 이 붓의 이 결이 조금 더 섬세하게 나와요. 너무 빡빡하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 모서리 부분은 그냥 붓을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간을 조금 두시면서 제가 파란색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록색을 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분이 어둡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메꾸시면은 탁해 보여요. 그래서 같은 채도의 어떤 물감, 그러니까 그린하고 블루하고 같은 채도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붓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서로 섞이게 여기 캔버스 위에서 공간이 살짝살짝 보이면서 그린도 나타나고 블루도 나타날 수 있게. 약간 물 같은 느낌이 나려면 물을 조금 많이 하셔도 돼요. 물을 좀 많이 하셔서 이렇게 수채화 느낌처럼 그런 느낌을 중간중간에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섞어서 물을 많이 묻히고 걸레 살짝만 닦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의 느낌이 조금 더 나겠죠? 그 아크릴의 장점이 또 수채화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해요. 유화 같은 두껍게 바르면 유화 느낌이 나지만 사실 물을 좀 많이 묻혀서 하면 또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걸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또 다른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진짜 가을인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지나면 금방 겨울이 오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밖에 나가시기 힘드실 때는 그림 그리기가 가장 좋을 시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겨울에, 그죠? 겨울에 이렇게 음악 하나 틀어 놓으시고 잔잔한 클래식 틀어 놓으시고 따끈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이렇게 아크릴 페인팅 천천히 하시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지루한 겨울에 그리고 힐링도 되고 정말 그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다 보면은 잡생각도 안 나고 또 컬러로 하다 보면은 그 컬러에서 그 저희한테 주는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힐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겨울에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때로는 이렇게 붓을 좀 문대는 거. 자, 이런 문대는 기법은 약간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캔버스 위에다가 붓을 뱅글뱅글뱅글 돌리셔도 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대신 물을 이상하면 안 돼요. 하셔서 이것도 맞네요.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묻히시면 안 돼요. 조금 뻑뻑하다 그 붓이 망가지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막 이렇게 문대주시면 이 옆으로 뭐 이렇게 문대주시면 원으로도 그렸다가 약간 뽀사시한 느낌 나거든요. 제가 원작하고는 틀리게 그냥 이 느낌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볼게요. 오. 예를 들면 한쪽에서 이렇게 안개가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그 대신에 밑에 있는 바탕에 칠해졌던 색깔도 살짝 보이면서 하셔야 돼요. 허옇게 해가지고 두껍게 해서 막 칠해주시면 안 돼요. 얇게. 그러니까 두껍게 칠했다 하더라도 붓으로 인해서 얇게 이거를 문질러 주시면 이런 또 안개 느낌이 나거든요. 몽글몽글한. 조금 세게 눌러주시면서 예술가는 재료를 아끼지 않죠. 붓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좀 저렴한 붓 사셨으면 좀 아끼지 마시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흰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 몽글몽글 안개는 살짝만 흰색 묻히셔서 이게 실제로 보면 실제 캔버스를 보면 되게 그 바닥에 있는 그 컬러가 좀 많이 감춰지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조금 덜하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런 느낌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거니까 진한 부분, 즉 위에 이런 그 연꽃 밑에 있는 연꽃이 물과 닿으면서 생기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런 그림자. 이런 그림자는 과감하게 좀 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굉장히 밝은 컬러로 해서 세로선, 가로선을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고 뭐 안개가 좀 뽀얗게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붓을 막 뉘어서 문대 주신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면 모네의 수련이 어느새 어느 순간에 딱 완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주는 거 있죠? 꽃.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라이트한 컬러로 말라있기 때문에 위에 칠해지거든요. 컬러로 조금만 더 묘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그림이 살아나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 한 걸로 마무리를 짓게요.